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영애라고 하고요. 모든 호흡기 환자분들, 병원 오시는 분들을 보고 있지만 주로 이제 결핵 환자분들 진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던 부분들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결핵은 이제 일단 균이 들어옵니다. 이제 결핵균이라는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내 몸에서 스스로 생긴 건 아니고 외부에 미생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로나도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제 감염병인데,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이제 결핵을 앓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을 통해서 또는 이제 뭐 기침을 하거나 해서 이제 균이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이제 나가면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저희가 계신 분들이 숨을 안 쉴 수는 없죠. 저희가 이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숨을 통해서 또 그 다른 사람한테로 들어가서 결핵균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전염이라고 하고, 결핵 같으면 이게 특이하게 이제 그걸 공기 매개 전염, 공기 전파 그 전염이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결핵은 또 이제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결핵은 이렇게 호흡으로 처음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가 이제 폐거든요. 그래서 폐결핵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폐외 결핵, 그러니까 폐 말고 다른 위치, 온몸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임파선 결핵, 또는 머리로 갈 수도 있고요, 심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뼈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폐외 결핵이라고 하는데, 네. 폐외 결핵은 한 20에서 25% 정도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그걸 보면 하고, 대부분은 폐결핵이 되고, 호흡기 결핵이 전염성이 있고 폐외결핵, 뭐 임파선 결핵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기 중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은 없습니다. 결핵이 아까 이렇게 줄고는 있지만 한 25,000명 정도의 그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생긴다면 이 65세 이상에서 거의 절반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망도 아까 한 뭐 1,400명 정도 한다면 한 80% 이상은 대부분 65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아서, 모든 질환이 나이가 들면서 더 생기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어렵고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핵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핵은 그러면 어떻게 생길까? 아까 이제 결핵은 이제 전염병 또는 감염병이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균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같이 이제 공부하는 우리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면, 제가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하면 균이 막 나와요. 제가 만약 결핵 환자라면, 네. 그러면 제가 말을 할 때, 기침을 할 때 나온 결핵균들이 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았다고 전염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공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들을 다 같이 우리가 호흡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안 걸리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저희가 노출됐다라고, 네. 저희가 같이 있는 거는 노출됐는데, 노출되신 그 상황에서 다 걸리진 않아요. 다 감염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를 이제 저희가 밀접 접촉자 이런 상황을 100명이라고 치면, 결핵균이 몸에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게 평균 한 30% 정도. 그러니까 여기 저랑 이제 뭐 100명이 같이 강의를 들었다 치면 그 중에 한 30% 정도만 결핵균에 감염이 되고, 나머지 70%는 같은 어떤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을 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됐다고 네. 해서 네, 다 네. 양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균이 많이 나왔느냐, 또는 얼마나 저와 같이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느냐,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군요. 그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간 사람의 어떤 선천 면역, 그런 것들의 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핵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그 감기랑 좀 비슷하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은 호흡기 질환은 개인적으로 호흡기 의사로서 증상이 다 비슷합니까? 다 비슷해요. 저의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 네네. 선생님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떤 폐질환이 생겼을 때 저희가 네. 5대 호흡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침, 네. 뭐 가래, 객혈, 네. 뭐 흉통, 호흡곤란, 뭐 이런 거 저희가 말하는데, 폐질환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결핵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식은땀 나는 거, 체중 감소, 밤에 뭐 열이 나고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각혈 같은 것도 이제 알려져 있는, 네, 갑자기 이렇게 피를 네, 토하는. 그리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맞아요. 영화 갑자기 같은 데서도 휴지에서.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긴 한데, 당연히 그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검사, 꼭 결핵뿐만이 아니라 필요는 하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모든 병은
병증이 심할수록 증상도 또 심해지게 되거든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고 건강에 대한 또는 이 증상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셔서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빨리 검진을 하는 경우에서 심해지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고 검진을 하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홍보도 많이 돼 있어요. 뭐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증상으로 사실은 어떤 호흡기 질환을 감별하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네. 그래서 오시면 저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결핵이라니요 라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그렇죠, 발견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경우에는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진을 하다가 증상이 없어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증상이 있어서 기침을 정말 2주 이상 오래 하고 또는 객혈이 있어서 또는 열이 나서 이런 등등으로 오셔서 호흡기 질환 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중에 우리가 이제 결핵을 감별해서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데 호흡기 질환은 가장 기본이 보통은 엑스레이, 흉부 사진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뭐 많이 찍으실 겁니다. 뭐 검진에서 늘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엑스레이로는 확진을 할 수는 없어요. 흉부 방사선 사진은 유용하게 우리가 많이 하고 기본 검사로 하지만 이걸 확진하는 검사는 아니고 결핵을 확진하는 건 결국 아까 이제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균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폐결핵은 폐에서 나오는 균을 확인해야 돼서 폐에서 나오는 뭔가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가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검사에서는 진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2번 이상 가래로 결핵균 검사를 하게 되고 이 가래의 결핵균 검사의 종류가 좀 많아요. 적절하게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검사들을 하는데 늘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검사가 안 나오나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결핵이라고 옛날에 검사를 결과요? 네. 이제 가래 검사를 하면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를 저희가 보통 한 3가지 정도를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도말 검사, 배양 검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 이제 저희가 이제 PCR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균을 보는 방법이지만 보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고 장단점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는 최근에는 뭐 바로 거의 당일이나 그 다음날 결과를 알 수 있는 정도로 빠르게 알 수 있는 신속한 경우 있지만 알아내는 능력 이게 조금 떨어집니다.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키워서 알아보는 게 이제 배양 검사라는 건데 그거는 균이 결핵균이 아주 천천히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치료하는 기간도 많이 오래 장기 치료를 하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균이 있고 없고를 저희가 확인하는 그 기간이 1달에서 2달까지도 걸리고 2달까지도 기다렸는데 균이 없으면 정말 균이 요 가래는 없구나 라고 저희가 판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1~2달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하게 되고 하지만 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초기에 오신 분들을 또 검진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은 가래 자체가 아예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보조 검사들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기관지 내시경 검사라는 것도 스스로 가래를 뱉을 수 없는 자가객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기계를 넣어서 폐로 이제 그걸 뽑아내는 거죠. 그 가래 같은 거를 또는 세척을 해서 균 검사를 하기 위한 어떤 뭔가를 이제 폐로부터 뽑아내는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기도 하고 CT를 가지고 결핵을 확진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엑스레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질환, 결핵 외에 다른 게 아닐까 하는 것들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균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특징적인 어떤 결핵의 의심 소견들이 CT에 보이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핵을 진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 안 될 때는 조직검사 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진단은 쉬운 경우는요 그냥 가래 검사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고 정말 어렵게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야 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수술해 봤더니 결핵이라고 합니다 라고 알게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3차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그냥 우리가 가래 검사만으로도 또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